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2022년 카카오 기본은 알고 투자하자 카카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라 조금은 세분화해서 조금은 딥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차트는 영상 후반부에 살펴볼게요. 자,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카카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금리 인상, 성장주는 끝났다. 정부의 규제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경영진 리스크는 여전하다.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될 지주사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야, 금리 인상하는 거 몰라? 너 주식 몰라? 금리 인상되면 성장주는 팔고 가치주 사야 하는 거야.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고, 다음. 야,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한다는 거 몰라? 이제 시작이야. 거기다가 정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골목 상권도 보호한대잖아. 그런데도 이 카카오에 투자해?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딥하게 보자면 골목 상권 보호해야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쵸. 올해는 대선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선거철이라는 거죠. 자, 일단 알겠고, 다음. 야, 카카오페이라 대표랑 경영진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다 팔아 제낀 거 몰라? 누구보다 지네 회사 믿고 가져가야 할 놈들인데 누구보다 먼저 팔아 제꼈잖아. 그런 놈들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믿고 투자하겠냐? 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 다음. 아무리 알짜배기 자회사들 키우면 뭐해. 결국 다 상장시키면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아. 멀리 봐왔자 결국 남는 건 껍데기라니까. 중장기 투자는 얼어 죽을 무슨 중장기야. 뭐 이런 얘기들. 카카오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틀린 말은 없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그 이유들,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정답도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누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어요? 돈을 잃습니까? 저마다의 투자 원칙이 다르고 투자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저는 제 투자 관점은 여전히 카카오 매력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이러한 의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 성장주는 끝났다. 네, 다들 아시듯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 연준 또한 금리 인상을 가셔두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이 성장주에는 악재로 작용하나, 일단 논리적으로 본다면 악재로 여겨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성장주. 이 성장주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성장주란 지금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중심을 둔 기업, 주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테크주들, 그리고 뭐 잘 아시듯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인데, 보통의 성장주들은 막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지속되어야 돼요. 왜? 말 그대로 성장을 해야 해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급 인력부터 연구개발 비용까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의 성장주들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꽤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꽤나. 자, 돈을 빌렸어요. 매달 이자도 나가요. 하지만 미래의 이익을 본다면 지금의 이 부채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 그럼 당연히 부채 이자도 증가합니다. 즉 이자가 늘어나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일단 이자부터 낮출까? 그럼 투자의 규모와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성장의 속도도 다소 늦어지겠죠? 그럼 미래 가치를 실현할 시기도 늦춰지겠죠? 결론적으로 성장주가 성장이 늦어진다면 투자의 매력 또한 다소 둔화되겠죠? 투자자는 어떨까요? 어라? 굳이 위험 감수하고 주식 투자보다 은행 예적금 이자로도 꽤 쏠쏠하겠는데? 자, 자금 옮기자, 돈 옮기자. 또는 금리가 낮을 때 투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올라? 일단 대출부터 갚고 보자, 투자금 회수하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즉,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주의 타격이 크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도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상 영향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궁한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투자의 속도, 규모가 줄어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 실적이 컨센을 하회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건 애초 기대했던 수준보다 못 미쳤다이지 돈을 못 벌었다가 아닙니다. 실적만 본다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은 맞습니다. 카카오. 즉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뭐예요? 바로 자금줄이 마르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는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 지금의 흔들림,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완벽한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다른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금리 인상 이 요인만으로 카카오의 하락 요인으로 들이밀기엔 제 관점에서는 카카오라는 기업은 이미 성장주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이렇게 관점 잡고 카카오 봅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규제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일단 올해 정부의 빅테크 규제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카카오의 무한 확장성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물은 흘러가고 있다. 이 물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있어도 이미 흐르는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빅테크 규제를 한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시장에 무난히 안착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장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보험 사업을 못할 수 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보험 사업으로 확장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소비자들이 선택을 했고 이미 시장의 한 축을 가져갔는데 굳이 보험까지 안 건드려도 충분히 매출은 일으킨다. 그러니까 돈은 잘 번다. 그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카카오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카카오 뭐 해요. 카카오 머시기 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투자의 입장, 뭐 우리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회사가 일 잘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카카오도 속도 조절 그리고 상생 관계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들과 경쟁하면 안 돼요. 그들의 생업 바운더리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을 기반으로 전 국민을 사실상 자기들의 DB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러한 기반을 갖춘 카카오라면 사실 제가 볼 땐 어딜 가도 그 시장은 먹습니다. 한 축은 담당합니다. 다만 상생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 시장을 먹지 않더라도 그 시장을 카카오의 플랫폼을 통해 상생 관계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카카오가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카카오의 확장성은 이 정부 규제로 제어될 수 없고 결국 카카오 스스로의 방향 설정에 따라 골목상권의 원수가 되느냐 은인이 되느냐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압박, 이건 선거 끝나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진 리스크는 계속된다, 여전하다. 자, 이미 뭐 다들 아시듯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사람들은 화가 났고 여기에 카카오 경영진은 혼쭐 나면서 놀랐고 결국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경영진 리스크, 또 이러한 짓을 벌인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지금은 포장하기 바쁠 겁니다. 포장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 CEO는 상장 후 2년간 매도 못한다, 뭐 이런 말들로 내뱉고 있는데 지금은 수습하라고 포장하라고 그냥 냅둬도 됩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저도 화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또 이런 짓거리 한다면 그땐 진짜 주주들 가만 안 있을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 짓거리 한다면. 물론 사람인지라 얘네들도 사람인지라 내 주식 고점 때 팔아도 돼요. 저라도 팔아요. 근데 대표라면 그리고 경영진들이라면 그 정도가 있지. 1번은 너무 어이없었던 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영진, 오너리스크, 얘네들 호되게 혼났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놈들이라면 당분간은 열심히 일하고 이쁘게 봐달라고 포장하기 바쁠 테니 이 리스크는 현재로선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 이러한 염두는 하지 않는다. 이게 제 관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 결국 껍데기만 남을 지주사로 갈 것이다. 네, 일단 알짜배기 회사를 키우면 상장시키는 공식, 이러한 공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뭐 최근에 올해 상장을 목표로 했던 카카오 엔터 등의 상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이는 다소 시간이 늦춰질 수는 있어도 결국 뭐 자회사들 상장은 지속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알짜배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알짜배기 다 상장시키면 카카오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회사의 성적표는 실적이거든요. 자회사들의 연결 매출도 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LG화학이랑 카카오를 많이 비교를 해요. LG화학 투자했던 이유가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성장성 보고 투자한 건데 물적 분할해서 지금 이제 상장하죠.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 누가 LG화학에 투자하냐 이런 비교를 하는데, 카카오는 약간 개념이 달리 봐야 한다고 봐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절대무적의 플랫을 기반으로 전 국민을 DB로 확보하고 있다고 했죠. 이를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등등 카카오 월드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자회사가 상장한다 해서 별개 독립적인 기업이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예요. 그리고 카카오만의 매출 창구, 바운드리만 본다 하더라도 결코 카카오가 껍데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카카오의 무한한 확장성을 본다면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뭘 키울지 몰라요. 즉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 투자는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제 의견 드려봤고, 자, 차트 한번 짧게 볼게요.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차트만 보고 여기가 지지선이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선이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은데, 자,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누가 돈을 잃습니까? 차트라는 건 결국 지난 흔적들을 보고 누가 이 구간에서 많이 샀고 누가 많이 팔았고, 이러한 투자 심리가 농축된 구간을 훑어보는 것이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가 지지선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 10만원, 이 10만원이 지지선이다, 뚫렸다, 그럼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에 저는 집중하진 않습니다. 그건 흔히 말해 잡주에는 통하는데 카카오는 잡주가 아니죠. 대신 수급은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자, 카카오 외인이 다 팔아 제꼈다, 끝났다. 여전히 저는 보시면 아시잖아요. 외인 총 물량의 3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달라붙은 주식은 못 간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 라인이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 담는 이 추세를 그래프화 시킨 건데, 하지만 그 시점을 본다면 조금 더 이걸 멀리 볼게요. 이때요, 이때가 언제냐? 액면 분할 시점입니다. 카카오의 주식이 5분의 1 가격으로 낮아졌습니다. 주당 주가가 50만원, 60만원 할 때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개인들이 주당 주가가 낮아지니 이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몰렸다? 그럼 반대로 그만큼 카카오 주식 총량도 늘어난 겁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가 경영진 리스크부터 4분기 실적 컨센하에 뭐 또는 자회사들의 실적 기대치 하회 등의 악재적인 요소, 거기다가 글로벌 금리 인상 배경까지 붙으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반영폭은 제가 볼 땐 좀 과도합니다. 이것도 볼게요. 자, 수급 동향을 조금 더 본다면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1거래일 제외하고는 개인은 무진장 사들이고 있고 외인은 무진장 팔아 제낀다. 하지만 아래 이 보유수량, 이 그래프를 본다면 여전히 외인은 이때 잡아들인 물량의 큰 축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9월 그리고 올해 카카오 큰 폭의 하락 트리거를 당긴 건 바로 이 파란색 선 기관 물량인데, 작년 9월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저는 여러 악재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청약, 여기에 대한 대기 자금을 기관 마련하기 위함도 있다. 즉 총알을 준비했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이걸 월봉으로도 볼까요?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면 재작년, 이거 조금 더 볼게요. 재작년 5월이죠. 이때 시세 분출이 시작될 시점부터 작년 6월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다가 지금은 이 상승분의 절반까지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추매 시점을 또는 매수 타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일반 잡주에서는 뭐 일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대형주의 경우에는 주봉과 월봉을 조금 더 신뢰하거든요. 차트 매매할 때는요. 자, 이때 시세 반영의 시작점부터 최고점 이때까지를 하나의 캔들로 가정했을 때 이 캔들의 허리까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즉 제 기준에서는 85,000원
85,000원 라인으로 얼추 때려본다면 저는 이때를 추면 타점으로 본다. 결국 이 장기 이평선의 흐름은 투심의 흐름이 농축된 라인이거든요. 이걸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고 주봉으로 한번 본다면 이 장기 이평선, 이 라인이 흔들린다면 말 그대로 장기 보유자들의 투심도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보유하자, 이렇게만 의견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현재 하락 각이 축소되면서도 추세가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속도와 비례해서 이 주봉상 120선과 맞물리는 지점도 85,000원 라인으로 얼추 때려 본다면 저는 이때를 추면 타점으로 본다. 결국 이 장기 평선의 흐름은 투심이 흐름이 농축된 라인, 이걸 반영하면서 나는 여기에 매매 판단 근거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관점, 저는 모아간다는 관점이면 소액으로 스타트는 끊어볼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근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아요. 해서 반등이 나오겠죠. 다만 반등이 나왔다 한다면 그만큼 탈출하려는 단기 물량도 많을 것이라 반등 나오고 쭉쭉 우상향하는 그림은 사실 기대 안합니다. 이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고 나갈 놈 나가고 버틸 놈 버티고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 이때는 거래량 죽어도 돼요. 쉬어가는 텀이 필요합니다. 횡보할 구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왜 안 돼? 자, 우선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공매 비중이 높긴 해요. 다만 그 비중이 점차 작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의 주가를 누르는 한 축으로 공매도가 문제이긴 하다. 이건 분명합니다. 높아요. 여전히 높습니다. 비중이 여전히. 그리고 우리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자 보시면, 자 공매도를 위한 총알, 실탄, 그리고 뭐 그건 이렇게 대차장고 수를 보면 알기 쉽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이때부터 지금까지 급격히 대차장고 수량이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공매치기 위한 물량은 여전히 많다예요. 당분간 공매도에 의한 주가 상방 제어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직은 하방에 조금 더 염두하면서 저는 85,000원 라인까지도 정말 가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염두는 해본다. 그러면서 매매 관점, 대응 관점 차분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공매도 이제 뭐 어지간히 있잖아 그만해 이러기엔 아직 총알이 많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겠고, 카카오는 뭐 악재밖에 지금 안 나와서 이거 뭐냐 싶을 수도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저마다 관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요. 저는 멀리 바라봐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카카오 매매 관점 의견 드리면서 카카오 마치겠습니다.